안녕하세요. 코인 100%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날씨만큼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도 꽁꽁 얼어붙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1억 원 간다, 2억 원 간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상황 어떠신가요?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끝인가? 역시 가상자산은 도박이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마치 잔칫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밥상이 다 치워진 기분일 겁니다.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 집값 올랐다 하는데 내 비트코인만 왜 이럴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을 월가에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떠야 할 때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세계 경제를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미국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왜 비트코인만 유독 힘을 못 쓸까요? 마치 전교생이 다 소풍 가서 신나게 노는데 우리 비트코인만 교무실에 불려가서 벌 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기관들이 들어오면 더 오른다더니 왜 더 떨어지냐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월가화 되었다는 것, 즉 제도권 금융에 완전히 포섭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저 최근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폭락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이 발언 이후 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월가의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이 거대 자본가들은요, 우리처럼 와 오른다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물시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격을 꾹꾹 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게 사기 싫으니까요. 비유하자면 동네 맛집 줄이 너무 기니까 일부러 이 집 맛없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손님을 쫓아낸 뒤 자기들끼리 편하게 들어가서 전세 내고 먹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어서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아주 싼 값에 마치 마감 직전 마트에서 떨이 상품 담듯이 쓸어 담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오는 악재 뉴스들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들이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 뿌리는 안개일 뿐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기관들의 보유량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봐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 월가놈들이 자기들이 투자한 자산 가격을 왜 누르느냐고 궁금해하시죠? 가격이 올라야 걔들도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의 계산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박스권,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 안에 비트코인을 가둬놓고 계속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마치 낚시꾼이 대어를 낚을 때 한 번에 낚아 올리지 않고 힘을 빼기 위해 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게 사서 조금 오르면 팔고 다시 누른 다음에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간 25%에서 30% 정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등락을 견디지 못하고 멀미하다가 배에서 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본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모으는 자산으로 보기도 하지만 훌륭한 수익 창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이, 내 비트코인은 왜 안 올라? 라고 한숨 쉬실 때 그들은 이미 그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이 던진 물량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개인들이 가장 대응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읽으면 지금이 손절할 때가 아니라 고래들의 등에 올라탈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복잡한 월가의 움직임 혼자서 뉴스만 보고 분석하기 정말 힘드시죠? 신문 기사 하나에 일일 비하다가는 소중한 자산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인 100%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과 월가의 움직임을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사 행간의 숨은 진짜 의미를 짚어드리고 지금 사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댓글창을 보시면 제가 고정해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모여서 정보 나누고 끝까지 살아남아 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 확인해 보세요. 비트코인의 대부라고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트레이딩뷰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금과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세일러는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10배 오르고 80% 폭락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큰 형님들, 즉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시장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매년 S&P 500 지수보다 조금 더 높은 약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예전처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건 틀렸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러분, 매년 30%씩 복리로 불어나면 8년 뒤에 내 자산이 몇 배가 되는지 아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10배가 됩니다. 지금 1억 원 묻어두면 8년 뒤에 10억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웬만한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였다면 이제는 아주 빠르고 튼튼한 KTX 열차로 변신한 겁니다. 이제는 도박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자산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 모으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월가가 시장을 쥐고 흔든다고 해서 비트코인 자체가 변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여전히 돌처럼 단단합니다. 첫째, 어느 누구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 네트워크를 멈추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급량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은행이나 연준처럼 막 찍어낼 수 없다는 거죠. 셋째, 우리 개인들이 서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가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비축한다라고 해서 이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이 ETF 같은 제도권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소유권의 형태만 달라진 것뿐입니다. 비유하자면 금을 집에 모셔두느냐 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증서를 받느냐의 차이일 뿐 금의 가치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터 틸이 트럼프에게 말했죠. 중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라고요. 이건 탈중앙성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그 탈중앙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누가 먼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국가들이 비축을 시작한다는 건 오히려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 중앙화되는 것 같다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최근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배신했다, 구제 안 해준다며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여러분, 청문회나 인터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방점은 다른 데 찍혀 있습니다. 그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당장 구제금융은 못 해주지만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식적으로 도와줄 명분은 없지만 뒤로는 비축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대중 앞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 앞에서는 아주 연각하게 움직입니다. 비유하자면 며느리한테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해놓고 뒤로는 손주 교육비 챙겨주는 시어머니 마음 같은 겁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불법 자산 압수품으로 이미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으로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센트의 발언은 시장의 거품을 빼는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올해 7월 4일을 주목하십시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클라이맥스로 설정한 날입니다.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모든 신생에게 $1,000를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 계좌의 돈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8년까지 태어날 모든 미국 아이가 비트코인 투자자가 된다면 그 매수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민 자산으로 만들어서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겠다라는 거대한 설계입니다. 만약 이 $1,000가 비트코인에 투자되어 연 복리 25% 수익을 낸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가치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젊은 부모들의 표심을 잡는 동시에 비트코인 패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7월 4일 이 거대한 계획이 공식 발표되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폭발 직전의 고요함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고래들이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반토막 나던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연간 변동성이 40% 이내로 좁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엔 작은 낚싯배를 타고 풍랑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수만 통급 대형 크루즈선에 올라탄 겁니다. 배가 워낙 크니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설령 흔들려도 금방 중심을 잡습니다. 물론 하루에 3배, 4배 먹던 시절의 짜릿함은 없겠지만 대신 내 소중한 퇴직금, 아이들 학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이 불어나는 건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지 도박 같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의 하락은 이 크루즈선이 더 많은 승객, 더 많은 자금을 태우기 위해 잠시 항구에 정박한 것과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배가 출발한 뒤에 손을 흔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즘 금 가격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니 디지털 금이라더니 순 거짓말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시죠.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를 보면 중국은 지금 골드러시 중입니다.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실물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죠. 반면 미국은 이에 대응해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연동되는 건 월가의 알고리즘이 아직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 카테고리에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금도 1970년대 닉슨 쇼크 직후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자산의 대명사가 되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소년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자산의 주역이 되면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아날로그 다이얼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금이 다이얼 전화기라면 비트코인은 스마트폰이에요. 결국 대세는 스마트폰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가족들만 돈 벌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큰 판을 짜야 자기도 크게 가져가는 법을 알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SLR, 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입니다. SBS 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제가 풀리면 월가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 가까이 생깁니다. 왜 이걸 먼저 할까요?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을 키워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급등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큰 건물을 올리기 전에 집안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 공사할 때는 먼지도 나고 소음도 심하죠? 지금 시장의 혼란이 바로 그 소음입니다. 트럼프와 재무부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화려한 빌딩을 올리기 위해 밑작업을 완벽하게 끝내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은 수직 상승뿐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화폐 전쟁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죠.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축자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고리를 끊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비트코인과 연결하려 합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공식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달러 가치를 지탱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설 겁니다. 닉슨 쇼크 때 금값이 폭등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금은 끝났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의 이동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비트코인 본위제의 시대, 그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현재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과 미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 파란색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을 선점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월가가 가격을 누르는 건 우리에게 더 살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관론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믿으세요. 결국 집단지성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 끝에는 웃으며 정상에서 만날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하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은 오늘 다 못한 더 자세한 분석과 실시간 코인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코인 100%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